예, 이번 시간에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범위를 보면 연구개발과 인력개발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그 다음에 인력개발은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걸 총괄해서 시행령 별표 6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출된 비용들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15년도 예규인데요. 이 부분은 적용받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세액 공제 금액은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서는 30%, 그 밖에는 20%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 세액 공제 금액이 있죠. 공제율이 있습니다. 수익 금액 비율 대비해서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의 3배수 하고 10% 중에 작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동그라미 1번이 10%가 넘는다라고 하면 최대 40%까지 중소기업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별표 7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일반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액 공제 1번과 2번 중에 선택해서 적용을 합니다. 정가 금액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데 25%,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입니다. 50%까지 가능하고요. 단기 발생 금액 기준으로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중소기업은 단기 발생액의 총 25%를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규모가 초과돼서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있죠. 그 기간별로 15%에서 8% 사이로 적용하도록 돼 있고 비중소기업은 0%에서 2%까지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중에 유리한 금액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견기업은 직전 3개 과세 연도의 매출액의 평균 금액이 5천억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제 관계기업의 매출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포함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들은 중견기업을 판단할 때, 소기업을 판단할 때는 제외를 합니다.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했었죠? 중소기업은 규모 요건과 독립성 요건이 있었죠. 그죠? 업종 요건, 규모 요건, 독립성 요건이 있었는데 독립성 요건을 판단할 때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판단할 때는 관계기업 매출 포함이지만 중견기업이나 소기업을 판단할 때는 빠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세액 공제 적용 시기가 되겠습니다. 비용이 발생된 각 사업연도마다 적용하는 거고요. 연구개발 계획서 등을 작성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자, 기타 사항은 중소기업 세액 공제는 최저한세를 배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농특세, 비과세 10년간 2월 공제합니다. 자, 세액 공제 적용 시에 유의사항 간단하게 보면 기업 부설 연구소를 신고해서 인정받은 경우에는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부터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7월 1일 날 인정을 받았다면 7월 1일 이후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 부설 연구소나 전담부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은 어디서 하냐 하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하시면 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셔갖고 내용을 검색해 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그러니까 기업 부설 연구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증이나 뭐 이런 부분들로 확인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법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이때 인건비라고 하는 부분에는 4대 보험료 있죠. 4대 보험료 중에서
그러니까 회사 부담분이 있습니다. 회사 부담분. 회사 부담분은 인건비에 포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인건비에 포함을 하는데 이 4대 보험 중에서 산재보험은 제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재는 제외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산재를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이런 부분들은 포함을 시켜줍니다. 자, 연구소 인정을 받기 전 또는 인정이 취소된 경우 다시 인정받은 때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불가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일 채용 공제 적용이 되는 경우 있죠. 내일 채용 공제 부금에 납입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 업종에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되는 예규들을 한번 보면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 납입액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되느냐는 건데 적용 안 됩니다. 인건비 범위 안에는 퇴직금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산재보험료 관련되는 부분 공제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공제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배제 시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취소, 또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또는 기업 창작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았을 때에는 처음부터 세액공제를 전체 다 취소를 합니다. 거짓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설치했는데 인정 기준이 미달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는 겁니다. 인정 기준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준수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인정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쭉 연구소를 설립해 오다, 운영을 해 오다가 2020년도 7월 달에 기준 미달로 인해서 연구소가 취소됐다. 그러면 2020년 7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1월 1일부터 적용을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인정을 취소 요청하는 경우 기업 스스로 연구소 문을 닫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7월 1일 날 닫았다면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 1월 달부터 7월 1일까지는 적용을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제 감면세액 및 추가 납부세액 계산 합계표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세액 공제, 세액 감면 관련되는 부분하고 추가 납부세액 관련되는 모든 내용을 한 서식에다가 모아서 계산하는 서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서식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농어촌 특별세 계산할 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최저한세 계산할 때도 영향을 미치는 서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제 감면 신청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를 서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세액 감면의 개념은 특정 감면 소득을 산출세액에서 1.9율 곱해서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액 공제는 투자나 지출에 대해서 일정율 적용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둘 다 법인세를 줄여준다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분소득계산서,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소득구분계산서는 세액 감면 쪽에만 적용이 됩니다. 감면소득은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세액공제 쪽에는 그게 없습니다. 소득금액이 아니라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월 공제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세액 감면은 2월 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소멸입니다. 근데 세액 공제는 2월 공제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5년이라고 표현했는데 법이 개정이 됐죠. 10년 동안 2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이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때는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세액 공제는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액 감면은 창업 중소기업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지방 이전 감면 등이 배제된다. 즉
무신고, 신고하지 않으면 배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세액공제는 배제 규정이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요건이 충족이 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추가 세액 감면 공제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경정결정이나 경정청구, 수정신고 시에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제 감면 세액의 공제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이 순서를 잘못 적용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 법인세 감면 규정과 세액 공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먼저 세액 감면부터 적용을 합니다.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가 동시에 있을 때는 감면부터 적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면은 2월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소멸될 건 미리 공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면부터 적용을 하고요. 두 번째는 2월 공제가 안 되는 세액 공제부터 적용을 합니다. 2월 공제가 안 되는 거 그 다음으로 적용을 합니다. 세 번째, 2월 공제가 인정되는 세액 공제를 세 번째 적용하는데 2월 공제가 적용되는 세액 공제 중에 전년도에 2월 된 세액하고 당해 연도에 발생된 세액 공제가 있다면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겁니다. 전년도 것부터 적용을 합니다. 전년도 거 먼저 적용하고 당해 연도 거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2월 공제 부분부터 먼저 적용한다라는 거, 요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세액공제, 감면 세액공제 순서 오류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순서에 맞춰서 적용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2월 공제 적용을 할 때 3번에 대해서 자, 당해 연도에 같은 세액공제가 여러 개 중복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정대 세액공제 1,000만 원이 있고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500만 원이 있다면 어떤 것부터 적용할 거냐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것부터 적용할 거냐. 여기에서는 순서에는 없습니다. 같은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2월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걸 적용할지 판단하실 어느 걸 적용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는 사회보험료부터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부분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농특세가 비과세입니다. 고용정대 세액공제는 농특세 과세입니다. 그러면 고용정대부터 적용하면 농특세가 먼저 내야 되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농특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부터 또 사후관리에서 추징되는 세액이 있느냐 없느냐도 보셔야 될 겁니다. 사회보험료는 추징세액이 없습니다. 그죠? 고용이 감소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추징되지 않기 때문에 농특세도 없고 추징도 안 되기 때문에 사회보험료부터 먼저 공제하고 고용정대 부분을 공제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재 533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인 조정에서 공제 감면 탭에 보시면 연구인력 개발비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 명세서이고요. 만약에 신성장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공제 감면 세액 로마 숫자 2번에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 개발비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례는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이기 때문에 연구인력 개발비 명세서로 들어갑니다. 자, 연구인력 개발비 명세서는 첫 번째 발생명세 증가 발생액 계산 탭과 그 다음 공제세액 탭, 연구소 전담부서 현황, 해당 연도 연구인력 개발비 발생명세 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발생명세에서 경상연구개발비에 관련되는 부분 등록하시면 되는데, 우리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우리 자료에 533페이지에 일반 인건비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영구직 인건비 3,400만 원, 내일 채용 공제 금액 500만 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 기여형 퇴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있습니다. 기여형 퇴직연금 적용 대상이 안 되고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일 채용 공제 금액이 있죠. 내일 채용 공제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일 채용 공제 금액은 인력 개발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우리 523페이지에 보시면 별표 6서식이 있습니다. 별표 6서식이 1번은 연구개발이고요. 2번은 인력개발입니다. 그죠? 인력개발 중에 다목에 보시면, 다목의 4번에 보시면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핵심 인력 성과 보상 기업에 납입하는 비용, 이게 내일 채용 공제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납입하는 금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경상연구개발비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산재보험료하고 기여형 퇴직연금 470만 원을 뺀 4,530만 원 중에 500만 원은 그러니까 인력개발비라고 했죠. 그러니까 4,030만 원이 연구개발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력개발비로 500만 원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내일 채용 공제 관련되는 금액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가분 계산하시면 되는데 19년도부터 금액이 있습니다. 자, 3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2,500, 3,500, 2,000 과거 지출분에 대한 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증가 발생 부분은 1,530만 원이죠. 1,530만 원 기준으로 세액공제 계산한 금액하고 당기 발생분하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발생 비용을 정리를 했으면 두 번째 공제세액 쪽으로 갑니다. 자, 공제세액 쪽에 가면 해당 연도 총 발생 금액 기준으로 해서 중소기업 4,530만 원 기준으로 25%에서 1,132만 5천 원 나와 있고요. 증가 발생 부분 1,530만 원에 50%에서 765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큰 금액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1,132만 5천 원 적용하시면 되겠고, 최저한세 설정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제외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왜 제외로 되어 있냐 하면 우리 회사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었죠. 회사 등록에 보시면 우리 회사 등록에 15번의 중소기업 여부에서 중소기업으로 선택이 되어 있죠. 이렇게 중소기업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자동으로 최저한세 적용 배제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면 세 번째 연구소 전담부서 현황에 대한 부분들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등록증을 보시면 연구소 관련되는 그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전담부서 현황 내용들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해당 연구인력 개발비 명세라고 있어 인건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인적 사항과 급여 내용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관련되는 부분, 위탁 공동 관련되는 부분도 세부적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저장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명세서로 갑니다. 자,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에 3번에 가셔갖고 불러오기 하게 되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불러오겠느냐라는 멘트 뜨죠. 예라고 눌러주게 되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부분에 제외 부분에 1,132만 5천 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요 세 번째 탭에 가셔갖고 연구인력 개발비 관련되는 부분 2020년도에 1,132만 원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보시면 F6번에 최저 배제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최저 배제 메뉴에다가 등록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최저한세가 배제되는 경우에 자동으로 배제돼서 처리되는 경우는 상관없겠지만 자동으로 배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 배제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 갖고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을 다 적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공제 감면세액 및 추가 납부세액 합계표를 작성을 합니다. 자, 이 공제 감면세액 및 추가 납부 합계표는 자, 공제 감면세액 1번부터 6번까지 있는 부분이 있죠. 이 전체 내용을 이 표에
집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게 되면 최저한세 배제 감면과 최저한세 배제 세액공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반영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최저한세 적용 감면 금액이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제가 계산했던 금액들이 있었죠. 그 부분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저한세 적용 공제 되는 면제나 공제되는 부분이 있죠. 경력 단절 여성, 그 다음에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관련되는 부분 반영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 이월과세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부분이 2,500만 원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 고용증대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추징될 때 추가 납부하는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추가납부세액 계산서 쪽에서 고용이 감소했을 때 고용증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공제감면 추가납부세액 쪽에서 학계표 쪽에서 반영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 세액란에 불러오기를 하면 세액란에 반영이 되는데, 원래 기타란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시를 하시고 이 부분은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저장을 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38페이지, 539페이지에 적용 사례에 보시면, 자, 이 부분에서 보시면 세액공제, 세액감면 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 당사에 가장 유리한 공제 순서를 적용을 해라라는 겁니다. 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경력단절 여성, 연구인력 개발비, 고용증대, 그 다음에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세액 공제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제 순서는 감면부터 먼저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중소기업 감면부터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경력단절 여성,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 고용증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저한세 적용되지 않는 거는 나중에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최저한세 공제되는 게 2번, 4번, 5번이죠. 2번, 4번, 5번 중에 최저한세가 적용이 되는데 추징이 되지 않는 거라든가 또는 농특세가 과세되지 않는 5번부터 먼저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2번, 4번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4번은 이제 추징세액이 있는 부분이죠. 그 순서대로 적용하시고 나머지 이제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순서대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공제감면세액 조정 로마 숫자 2번에 세액감면 신청서, 세액감면 신청서는 불러오기를 통해서 그냥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하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신청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시고 나면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쪽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쪽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게 되면 121번과 123번의 세액공제 관련되는 내용들이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세액공제 관련되는 제도들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계산하는 방식들을 살펴봤습니다.